1월 둘째 주 주간 뉴스 체크. 네, 전세에 계신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둘째 주 주간 뉴스 체크. 한 팩트고요. 제 옆에는 지금 라쿤님과 장금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고구마 장수 라쿤입니다. 안녕하세요. 온풍기기도 장금입니다. 뭐 갑자기 왜 여러분의 친구 버렸어요? 새롭게 또 시작해야죠. 군고구마 장수. 네. 너무 별명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 인싸가 되고 싶어서. 아웃싸, 중싸. 밀려나고 싶지 않은 핵 사람. 인싸 워너비. 핵 인싸 워너비. 되게 극단적이야. 알겠습니다. 왜 군고구마죠? 우리 겨울에 추울 때 네. 군고구마 장수 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네. 따뜻해지고 네. 또 되게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좋습니다. 약간 그 재활용 개그 잘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라코님이 기도하실 때 네. 되게 따뜻하고 은혜가 되는 기도라서 군고구마 기도 같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그새 군고구마 네. 장수라고. 알겠습니다. 뭐 사설이 길었고요. 이제 2018년 한 해가 다 끝나고 이제 2019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기독교 언론 CTS에서 2018년 한국 기독교 10대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8년에는 어느 해보다 더욱 기독교에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CTS 언론 측에서는 2018년 한국 기독교 10대 뉴스를 발표하면서 총 5번에 걸쳐서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10등은 국제 스포츠 대회 선교 열기 확산, 평창 올림픽이나 이런 아시안 게임에서 기독교를 가진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다. 이게 이제 10위고요. 주관적이네요, 굉장히. 네. 네. 그리고 9위는 명성교회 후임 목회자 청빙 재심 결정. 8위는 한국교회 연합 움직임. 그리고 7위는 가짜 뉴스 논란. 6위는 기독교계 미투 논란. 5위는 이단 단체 극성. 4위는 누구 얘기죠? 누구? 이단 단체. 그 한기총. 아니요. 한기총이 지금 극성이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네. 그 은혜 땡 교회 그 문제가 은혜와 됐었죠. 진리가 넘치는. 은혜 땡 아니요. 진리교회. 은혜로. 그 교회가 이제 또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또 JMS 측에서 그랬죠. 징역 10년 살다가 나와서 출소를 했고요. 네, 출소를 했고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4위는 종교인 과세, 3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 2위는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NAP 공표, 1위는 한반도 평화 움직임 확산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1위가 한반도 평화 움직임 확산. 이런 걸 신경을 쓰는구나. 1위 CTS에서 신경을 썼었구나.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DPCW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 움직임의 확산에 뭔가 이걸 알고나 있는지 그런 의구심을 던지고 싶네요. 한반도 평화 움직임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시도는 아니었을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10대 뉴스 꼽은 걸 보니까 과연 이게 10대일까? 좀 반성적인 내용들이 없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대들이 하는 뉴스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조금 이제 고무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그 잘못했던 거를 예전에는 그냥 가리기 숨기기에만 급급했는데 네. 이제는 좀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숨길 수가 없죠 이제. 그렇죠. 드러난 거죠. 네.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너무 숨겼어요. 아직까지도 10대 뉴스를 보면 사실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교계 주간 뉴스 체크에서 다른 내용들만 보더라도요. 기독교계가 참 여러 이슈들이 많았고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았어요. 좋은 뉴스를 꼽아야 될 거야 아마. 네. 꼽으면은 탑 10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종교인 과세도 강력하게 거부를 해가지고 약간 반쪽짜리 과세로 만들었고. 네. 그렇죠. 지금 유예가 된 상태라서 이것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뭐 좋은 일이 일어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연합 움직임이 또 움직임만 있었지. 네. 사실상 무산됐잖아요. 네. 한교총과 그래도 한교회니. 네. 그 연합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거는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야고보서가 떠오르는데요. 어떤 내용이요? 행위 없는 말이 행위 없는 생각이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행동하고 움직이는 걸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죄인들에게 다가가고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주고 기적을 주는 그렇게 해서 변화시켰던 것 같은데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운운하는 이들은 얼만큼 행동을 했느냐 생각만 하지 않았느냐 그런 그 예수님이 노군으로 가서 성전을 엎었던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좀 안타까워요. 네. 한편으론. 네. 주간 뉴스 체크도 탑 10을 뽑아봤다고 들었는데요. 네. 주간 뉴스 체크팀도 1년 동안 또 기독교계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전달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도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10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꼽은 10등은 기독교 각 교단별 성도수 큰 폭으로 감소. 이거를 10등으로 뽑았습니다. 사실 뭐 가난 성도 문제는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오긴 했는데 올해 유독 감소가 많았죠. 네, 이 기독 교단별로 이제 뭐 교단이 워낙 많죠. 뭐 예장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뭐 고신도 있고 백석도 있고 이런 것처럼 각 교단별로 그 9월 정기총회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기총회에서는 성도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발표를 하는데요. 2018년에는 특별히 모든 교단이 감소를 했습니다. 교계가 스스로 인정할 정도라면 그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사실상 이게 실제 예배 드리는 네. 사람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천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 과천시에서 좀 다녀본 것 같아요. 그 조사를. 교회별로요. 네,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조사해본 것 같은데 이 과천시 전체의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수보다 신천지 교인 수가 훨씬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등록수, 재적수거든요. 등록수 말고 이제 아니고. 실제 예배를 참석하는 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한번 발표되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9위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부정선거 논란입니다. 그 2018년 초에 새로 대표회장 선거가 진행됐고 엄 목사님께서 이제 대표회장 당선이 됐는데 네. 깨끗하게 됐다기보다는 좀 논란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언제 정관 지켜드냐. 그것도 있고요. 이거 되게 정관 타령. 네. 유행어 될 것 같은. 네. 우리가 언제 법대로 했느냐 여기서도 이거잖아요. 또 여러 세력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위를 보면 전 세계에서 일어난 강제 개종 교육 철회 촉구 시위. 그렇죠. 네, 한국뿐 아니라 뭐 미국, 유럽, 호주 여러 군데에서 또 이제 철회 촉구 시위를 했죠. 한국만 몰라요. 그러게요. 네, 한국만 몰라요. 안타까운 사실은. 귀를 닫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시위가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뉴욕 타임즈에도 12월 달인가요? 네. 12월 달인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 네. 참, 이런 거는 아직도 언론이 귀를 닫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7위는 네. 또 사랑의 교회 담임인 오 담임 목사 자격 논란. 이게 7위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지금 법원 판결은 이미 나왔고요. 네. 뭐 자격이 없다. 담임 목사 자격이 없다고 나왔지만 계속 지금 공방 중에 있습니다. 두 교회가 양대 산맥으로 뜨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6위를 보면 한기영과 한교총 통합 논의 무산. 네, 움직이면 있었으나 12월 달까지라고 했죠. 제가 분명히. 이게 무산일까? 1,600원. 진행 중이 아닐까? 1,600원 이런 내세요. 생각이. 저랑 내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내야 될 그쵸? 것 같아요. 네. 2018년이 지났으니까. 방송 끝나고 네. 내는 걸로. 군고구마 하나 사드리죠.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네. 제가 또 저는 예언자로 지금 만드셨잖아요. 지금 제가 예언을 했고 증언과 성취험을 보였죠. 한 번은 낼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진짜 할 것처럼 했거든요. 그러게요. 2019년도도 안 된다. 저는 예언합니다. 2019년에 2019년도 이 사람들은 통합할 수 없다.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할 사람들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분들이 사람이라면 네. 그럴 수가 사람이라면? 없다. 네. 두 번 세 번 이미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데 합친다 했다가 그래도 안 합친다.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렇죠. 저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세포 분열하듯이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또 네. 내세우시네요. 이미 그건 세포 분열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교단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에 비해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더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포 분열 이런 단어 이제 뉴스에 등장합니다. 이제 세포 분열. 네. 본인이 쓰고 있네요. 기사를. 네. 뇌피셜을 쓰고 계시죠. 써주세요.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5위는 신천지 수료생 2018년에 2만 명 돌파. 이거는 매년 2만 명씩 늘어나고 있죠. 훨씬 늘어나고 있죠. 근데 2019년에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지 않았을까. 듣기로 2018년 11월, 12월에 수강생이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네, 그렇죠. 신성교 네. 센터. 제 동생도 들어갔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한번 다루면서 네. 한번 나중에 제 동생이랑 전화 연결을 해서 와, 너무 그러게요. 좋아요. 기대돼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전화 연결을 해서 거기 네. 왜 다니느냐 나와라 이렇게 제가 미혹하지 마시고요. 네. 거기 2단 아니냐 제가 이렇게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네. 네. 그리고 4위는요 신사참배 회개 기도회입니다. 헌금 걷기. 네. 기도회. 뭐 이날 그거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죠. 이번에 크게 준비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좋게 보고 싶거든요. 네. 회계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헌금 봉투는 좀 아니잖아요. 너무했죠. 이거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너무했어요. 저는 이번에 뭐 그 음지에 있던 인정을 안 했던 것을 양지에 드러내놓고 회개했다는 게 너무 큰 아니 거기다가 예수님 십자가는 왜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아니 제대로 신사참배 해놓고 예수님이 언제 신사참배하라고 하셨나. 그걸 나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이 기분이 들었어요. 나쁘더라고요. 이왕 반성할 거면 그렇죠. 반성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제대로 해주시길 진짜 바랍니다. 아니 인정하셔야죠. 예수님이 신사참배한 건 아니잖아요. 네.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런 데다가 퍼포먼스를 넣고 보여주기 너무 보여주기다. 맞아요. 좀 유체 이탈식 회개 기도회였다. 나는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이런 좀 느낌. 그런 거죠. 어쨌든 회개 크게 했으니까요. 올해 한번 보면 크게 했으니까. 네, 올해 크게 올해도 크게 하시나. 진짜 하늘이 우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러게요. 비도 많이 하늘이 왔어요. 우는 것 같았어요, 네. 진짜. 막 비바람 몰아치고 막 하늘이 화내는 것 같았어요. 네. 하늘에 짜증이 날씨가 안 좋았죠. 느껴졌던 신사참배 회개 기도회. 올해는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를 진짜 했는지. 또 할지 안 할지 이거 네. 매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네. 그리고 3위는요. 기독교 목회자들의 성폭행, 성추행 논란, 즉 미투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미투 논란이 교계까지 너무 많았죠. 근데 덜 드러난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래도 경각심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예전에는 뭐 지위, 권력을 이용해서 많이 했다면 이제는 경각심을 과연 느꼈나? 이거는 의문이에요. 계속 부인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없어져야 하시는데 돼. 앞으로 제 생각은 그 목회자들 신학교에는 특별히 그 마늘과 쑥을 넣어서 네. 급식이라고 하나요? 네. 그 신학생들에게는 마늘과 쑥을 계속해서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 만들어서 내보내야지. 이 정도면은 그런 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범죄를 저질렀을 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을 시 받게 되는 형벌에 대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공부하고 계속 각인이 돼서 무서워서 못하게. 이제는 뭐 성경 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법으로 들이밀면서 이건 범죄입니다. 이거 도덕적으로 안 됩니다를 알려줘야 되는 수순이 아닌가. 그것도 보여주고 지옥 가는 거. 지옥도 천국도 말고 그렇죠. 지옥도 같은 약간 그런 것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을 가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형제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내고 연자맷돌 갖다 놓는 거죠. 그 유황 이런 거 좀 포장해서 좀 네. 드리고 좀 이게 너 들어가라. 상기시키도록. 그 커다란 풀장 만들어서 연자맷돌 앞에다 놓고 자 이거를 메고 들어가세요 이런 것도 한번 좀 시켜보고. 진짜 이 정도로 해야 안 하지 않을까. 네, 좀 교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솔루션은 우리 주간뉴스 체크팀만 주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하박국서에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달려가면서 성경책을 읽어봤던 저였습니다. 순수하신 분이셨군요. 실제로 해봤어요. 네. 왜 그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판의 말씀을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네.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달려가면서 읽을 정도면 어느 정도 수비일까? 아 진짜.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수치로 판별한 게 아니니까 네. 한 장 정도는 보여요. 근데 그 디테일한 절은 못 봅니다. 되게 구약 시대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시도해 보셨네요. 아니죠. 절을 그 말씀을 저한테 대입해서 제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일까? 네.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장은 보여요. 절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장을 보고서 그 절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가 그 정도구나. 올해의 목표로. 그렇죠. 네. 달려가면서 절까지 네. 외우실 수 있을 정도로. 이 몇 장의 내용은 몇 장이다. 각설하고요. 네. 네. 2위로 가겠습니다. 네. 2위는 명성교회 세습입니다. 뭐 가장 큰 쌍두마차죠. 명성교회와 네. 사랑이 사랑 많은 교회. 가장 큰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인 명성교회가 세습을 일으키니 모든 교회가 좀 동요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아니 원래 다 같이 세습을 했었는데 네. 가장 큰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드러난 걸 뿐이에요. 그래서 그쵸. 다른 교회들도 나는 세습 아니다라고 벌벌벌 떨고 있죠. 네. 괜히. 근데 사실 이 교회에서는 아직도 세습이라고 인정은 안 하셨어요. 그쵸? 청빙이다. 네. 청빙이다. 청빙이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세습인 듯 세습 아닌 세습 같은 그곳. 네. 네. 그런 느낌이죠. 올해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위는 가짜뉴스 논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였지만 이 기독교에서 그 원흉이 있었다.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 이런 기독교 언론, 네. 교계 언론에서부터 가짜 뉴스가 파생되었다라는 충격적인 어떤 정황들이 많이 네. 네. 발견되고 있고 증거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장금님께서 준비하신 또 주제가 가짜뉴스 관련된 주제. 시사 뉴스로 그러면 넘어가나요? 네. 1월 둘째 주 시사 뉴스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어, 2018년도에 어떤 시사 뉴스의 주된 키워드가 가짜 뉴스였잖아요. 네. 이게 사건의 시발점이 한겨레 신문사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걸쳐 뭐 가짜 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심층 취재를 하면서부터였는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사안이었죠? 네, 우리 주간 뉴스 체크에서도 전달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 한겨레에 따르면 이 동성애와 난민 혐오 이 뉴스가 한동안 뜨거웠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또 가짜 뉴스다라면서 이 배후에 극우 기독교 단체인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으로도 노회찬 타살설이나 뭐 기타 좀 민감한 이슈들이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산됐다는 사실 밝혀내기도 했는데요. 한겨레 보도는요. 진짜처럼 위장한 가짜 뉴스에 사회적인 좀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지난주에도 밝혀드렸듯이 뉴스앤조이와 또 크리스천 투데이가 현재 또 가짜뉴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시국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가짜뉴스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냥 일반인들의 그런 입소문이나 네. 이런 그 헛소문? 뜬소문이 이렇게 보도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마치 취재를 한 것처럼 취재 기사화돼서 형식적으로 배포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계획 범죄. 마치 누가 가공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 진짜 무서운 게요. 거기서 출처 뭐 어디에 따르면이라고 그렇죠. 그런 게 다 기록된 가짜인 거예요. 그게 없는 단체. 네. 없던 말. 근데 또 뉴스에 버젓이 인용이 되어 있고. 음.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그게 이 단체가 있을까 없을까를 그걸 생각하면서 검색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네,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이겠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가짜 뉴스가 그래서 굉장히 기획적이고 뭔가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네. 이게 전문가적인
어떤 향기가 난다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신천지 예수교회도 가짜 뉴스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신천지 예수교회는 사실 가짜 뉴스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사이로 좀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되게 좋아하는데요, 라쿠님은? 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러면서 추임새처럼. 네, 너무 많이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어서. 근데 최근에 자칭 네. 기독교 방송 CBS와 이곳에 송모 기자님 계시죠. 아, 네.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이분이 사실 신천지 예수교회뿐만이 아니라 현직 목사에 대한 가짜 뉴스를 내보낸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었는데요. 근데 이분께서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신천지인이다 이런 가짜 뉴스를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에도 확인을 해본 결과 피해를 당한 여성이 평소에 뭐 고성방가 또 욕설로 소란을 피우고 또 동의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진을 또 찍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에 화가 난 시민이 그분을 폭행했던 건데 폭행 당한 분께서 이거 신천지인이 나를 폭행했다 이렇게 이슈가 됐던 것이고 되게 또 그 옆에 라쿠님이 계시니까 극존칭을 쓰시는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나요? 네. 분께서 네. 저의 영향을 받으셨네요. 너무 친절한데. 너무 친절했나요? 네. 뒤집어 씌웠어요. 뒤집어 씌웠고 가짜 뉴스인데도 버젓이 사실인 것처럼 뉴스에 보도가 됐었죠. 한겨레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짜 뉴스 생산자들이 가장 많이 쏟아내는 용어들이 있었는데 6위에 신천지 예수교회가 있었어요. 5위가 북한이고요. 7위가 네. 김정은이었는데 네. 그 정도로 핫 이슈였던 겁니다. 가짜 뉴스 업계에서는 아주 뜨거운 업계가 있다. 그 업계에서는 뜨거운 그 감자가 업계다. 신천지 예수교회임에 분명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약간 극우 기독교, 네. 되게 보수 기독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많이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니까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당연히 키워드로 오를 수밖에 없는 네.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가 무차별적으로 또 퍼져 나가면서 네. 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또 여론이 왜곡되기도 하고 네. 특정인이나 또 특정 단체가 명예훼손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작용들이 네. 심각하게 있는데 과연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대책들이 좀 언론계에서는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언론계에서 네.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하지만 또 공권력에 의한 제재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이런 입장이 완전 다른데 둘이? 그렇죠. 제 입장은 이 잘못된 뉴스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해서 좀 깨끗한 언론을 만들어 한번 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 네. 네.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는 네.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이 검찰과 경찰은 이 유관기관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을 엄정히 처벌해야 된다고 지시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좀 이런 입장에 동의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사실 좀 염려가 되는 게요. 이게 또 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어요. 가짜 뉴스를 이렇게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악용될 수 있다. 네, 언론 탄압이다.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사실 걸러내려면 시민들이 뉴스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집단 지성과 자정 능력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국민들이 좀 더 확인 능력을 키워야 된다. 예, 맞습니다.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뉴스를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사실인가 좀 같이 좀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틀린 정보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냥 보고 말고 이게 아니라 언론사의 푸시도 좀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시민단체들이 이런 걸 또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뉴스가 나가면은요. 끊임없이 그 기자와 그 언론사에게 푸시를 해서 제대로 된 정정 송모 보도를 기자한테 해달라. 푸시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것도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언론사나 기자들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시민들이 뉴스 소비자들이 더 이상 쉽게 안 속는구나. 가짜 뉴스 내가 대충 취재 없이 뉴스를 낸다고 해서 더 이상 이걸 믿어주지 않는구나.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도록 주간 뉴스 체크가 함께 자정 능력을 길러야 우리가 하지 해야 않을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와 청취자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된다. 네, 이제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아니 요새 그 기성교회 나가세요? 공동체잖아요. 말투가 그러네요. 마지막에.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또 정권에 맞춰서 거기 눈치 보면서 쓰는 것도 언론이고 그쵸. 시민의 말을 듣고 또 바로 써야 되는 것도 언론이고 언론을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언론인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네. 자정 능력이 그렇죠. 필요하네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맡겠습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손대기 애매하고 네. 국민들도 손대기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믿지 못하고 본다는 게. 그렇죠. 불신이 그러니까, 되니까. 기자들이 스스로 분별력 있게 만약 가짜 뉴스를 내면 거기에 대한 반박 기사도 다른 데서 내어주고 네. 그래서 서로 분석할 수 있게 기사들을 많이 내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 많은 정보들이 국민한테 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찾아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언론들이 더 자정작용을 해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된다 서로. 네.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요. 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하늘팟에서 많이 다뤘었고, 그렇죠. 주간 뉴스 체크를 통해서 많이 체크를 해드렸는데, 네. 그동안 그 많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신 이 분들에게 저희가 특별히 상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네. 보내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장금희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가짜 뉴스 매체 부문 대상입니다. 어디죠? 네, 가짜뉴스 매체 부분 대상 CBS입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사는 가짜뉴스를 전 세계에 퍼뜨려 대한민국 언론 신뢰도 하락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네. 앞으로는 정신 차리시라는 의미에서 네. 이 상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네. 다음 상은요. 두 번째 상은요. 가짜 뉴스 공로 대상입니다. 네, 이거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가짜뉴스 공로 대상으로는 변모 소 기자님, 변모 소 기자님. 소 기자. 왜 소기자죠? 작아져라, 겸손해져라. 아, 그런 뜻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뜻으로 소 기자님. 뭔가 남을 속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잘 속이셔서 소기자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겸손하여져라. 아, 소기자. 낮아져라. 네. 네, 이분께서 수상하신 이유는 귀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인으로서 가짜뉴스에 공로를 세워 많은 사람을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분은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가짜뉴스 근절하는 세미나 같은 데 출연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어울리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관공서라든지 법원이나 많은 기관에 네. 그 신천지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본인이 뿌렸고 본인이 네. 말하라고 시켰다고 세미나를 하셨어요. 네. 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구를 읽어보시고 네. 새 사람이 되는 2019년도에 CBS가 있으려나요? 있죠. 있겠죠? 네. 네, 화이팅. 네. 여기도 세포 분열의 한 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으로 넘어가죠. 네, 마지막 상입니다. 최우수 작가상. 네, 최우수 작가상으로는 송모 기자님. 이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송모 기자님께서는 취재 없이 기사를 써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 기사인 듯 보이게 했으므로 그 능력을 인정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네, 송모 기자의 글쓰기 실력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작가상이에요. 그래서 작가상. 네, 작가상. 글 쓰는 것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상장을 보내드리도록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보기는 어렵죠. 벌금도 맞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작가상을 최우수 작가상. 한 해 동안 많은 글짓기를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2019년에는 상을 받고 분발하셔가지고 기자다워지고 방송국다워지는 CBS와 변모 소 기자님 그리고 송모 기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천지는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 이가 죽으면 어떡하려 그래? 이런 게 어떻게 종교야? 이 사악한 집단, 이 사이비 집단 아주 신천지.
지금 젊은이들을 수없이 신천지 사기폭에 다 들어가고 있는 퇴소시키고 이 깜빡이 쳐놔야 이런 걸. 좀 잡아서 껍질을 벗겨버리려고 했는데 누구를? 이놈이. 아 이러지 마요. 아 왜요? 교준엄만 교준엄 껍질 벗긴다는 게 뭐 어때서요? 야 니네 이가 시켰지? 이가 시켰어. 싸가지 없는 교주가 시켜서 이기를 해. 그동안 거짓말만 들으셨죠? 이제 진실을 들어보세요. 하늘판. 네, 마지막으로 신자봉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특별하게 신천지 자원봉사단 사무총장님이시자 신천지총회 봉사교통부장님이신 양진숙 부장님이 특별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먼저 해주시네요. 네, 굉장히 친해 보이죠? 네, 네. 살갑게 또 해주시네요. 한팩트님이 그때 핑크 보자기를 외치셨는데 아직 소식 없었나요? 뭐 들은 바가 없어요. 한간에 뭐 독거노인이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저에게 핑크 보자기를 줘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부장님. 더 힘든 이웃에게 나눠주시고요. 저희가 네. 2018년도 계속해서 그 신천지 자원봉사단의 그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알려드린 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담당 라쿤 기자가 여쭤볼 건데요. 네. 네, 저희 그 청취자 분들께서 몇 가지 네.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8년에 정말 신천지 자원봉사단에서 많은 봉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해주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는 뭐 항상 그렇듯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우, 소외계층, 다문화 등 도움이 필요한 약 13만여 명의 분들에게 14만 5,936명의 봉사자들이 1년 동안 9,958일 봉사를 했습니다. 약 28년 동안 봉사할 것을 1년 만에 했다는 건데요. 매년 2월에는 찾아가는 건강닥터, 4월에는 담벼락 이야기, 6월에는 평화봉사, 나라사랑 평화나눔을 실시했었고요. 이제 2019년에는 이 모든 행사들이 6회차를 맞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몸이 불편해서 끼니를 거르시는 분들께는 방금 말씀하신 그 핑크 보자기 도시락을 배달을 해드렸고요.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각 도시에서 각광받고 있는 벽화 그리기가 있거든요. 이 봉사의 경우에는 봉사를 실시한 지난 5년 동안 18만 6천 미터의 벽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벽화 마을만 23개, 벽화 장소는 229개소나 됩니다. 뭐 더 말씀드리면은 자랑처럼 들리실까봐 분야별 통계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랑을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마지막 멘트까지. 사실 너무 티났나? 아니 그대로 사실만 전달해 주셨는데 네, 신천지 자원봉사단 하면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도 네. 이제 말을 하곤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신천지 자원봉사단의 봉사 활동을 모르고 계시다가 이 하늘밭 네. 주간뉴스 체크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뭐 댓글로도 신자봉 화이팅 많이 해주셨는데 네. 신천지 자원봉사단에서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성과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서 8월 기간 중에 나라사랑 평화나눔이라는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 행사에서 각계 각층의 사회단체장이나 정치, 종교 인사 약 510여 분이 참석을 해주셨었고요. 네. 이 행사를 통해서만 262개의 기관과 평화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겠다는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처음에는 이 봉사가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작은 이제 봉사로 시작을 했는데 정치, 사회, 종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평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생각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종교적인 편견보다는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네, 신천지 자원봉사단 하면 워낙 뭐 봉사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네, 작년에도 되게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베트남의 한 초등학교하고 연계가 돼서 전교생들에게 학용품을 기증해드리는 봉사를 실시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베트남의 핫 이슈이신 요새 뜨거운 감자 박항서 감독님 친필 사인도 저희가 아이들한테 다 선물로 나눠줬었거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물론 뭐 전교생 학용품 나눔이라는 것도 성과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었고요. 이 활동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베트남 서로에 대한 오해 편견도 조금 씻어졌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아, 그 신자봉이 그럼 외교적인 역할도 했네요. 그러게요. 국위 선양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앞으로 뭐 정계에 진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유, 거의 전혀 행보가 거의 행보가 지금 뭐 네.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와. 아유,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저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올해 2019년이 왔는데 올해 봉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봉사를 할 때 종파성을 띠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신천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어떤 도시에서 네. 조례를 바꾸었다면서 통보가 왔어요. 네. 그런데 교회는 고유명사라서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서울 교회 자원봉사단 이런 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천지 자원봉사단은 봉사를 하면서 뭐 종파성을 띈 적도 없고 전도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무엇보다 신천지는 무슨 뭐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의 신천지 교회이거든요. 네. 그러면 신천지 교회 자원봉사단 하면 된다는 건지 뭐 쓰라는 건지 말라는 것인지 그 핵심을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명확하지가 그리고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냥 신천지를 쓰지 말라는 건데 네. 이제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저희는 기독교이고 또 신천지 교회인데 네. 교회는 고유명사라서 쓰라 그러고 그러면 신천지 말고 다른 교회들은 교회가 기독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종파성이 아니라는 건지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이랬든 저랬든 만약에 저희가 뭐 봉사를 해야 되냐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허락을 받으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는 자체가 굳이 저희 봉사 못하게 하려고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목말라서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정한 정치를 하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종교인을 위해서 편파적인 행정을 하신 것은 아닌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자원봉사단에 대해서 좋지 않던 편견들을 이제 다 벗고서 봉사 프로그램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을 해주시면서 종교를 떠나서 함께 아이디어 회의도 같이 하고 또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봉사를 할 수 있을지 서로 그렇게 의견도 나누고 하는 시대인데 네. 시대를 거스르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2019년도에는 각 도시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지역 과제가 있다면은 저희가 그런 정책도 조사를 해서 저희 신천지 교회에서 재정이나 인력적 부분에서 그 도시들이 난제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을 찾아서 지역 발전을 진짜 위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저희가 더 많이 개발을 할 테니까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거기 기다리세요.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네. 딱 기다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원하는 그 목표하는 메시지를 전부 다 전달하셨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한 구라고 하는데 어느 군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시죠? 그 서울시 한 구가 아니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요? 저희가 좀 다시 여러분들 만나고 의견을 듣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좀 해결을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네. 뭐 진짜 지금까지 저희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또 네. 잊지 못할 어떤 이런 형편들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깝죠.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종파성을 띠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는 되고 네. 교회 명언하지 말아라는 것은
글쎄요. 교회제가 종파성을 띠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부당한 처우가 아닌가 싶고요. 신천지교회 자원봉사단이라고 하면은 될런지. 아니요. 신천지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신천지교회 자원봉사단도 안 된다는 건데 저희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교도 안 되나요? 예수교? 교회는 되고 옵션을 한 100개 정도 들고 가서 네. 무엇이 될런지 해야 하는지.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부당한 거를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부장님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자봉 활동 2019년에도 저희 신천지 주간 뉴스 체크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한번 나오셔서 이런 억울한 사연들이 있으시면 한 번쯤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초대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갈 거고요. 억울한 사연보다는 이제 저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더 아름답고 또 풍요롭게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항상 마지막은 이 신자봉으로 끝내야 훈훈하죠. 한 해 동안 많은 봉사를 하셨고 2019년도에도 딱 기다리라고 하시는데요. 도시락 한번 먹고 싶기도 하네요. 핑크 보자기. 네. 아무튼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천지 자원봉사단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간 뉴스 체크가 좀 시즌 3 들어서 좀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네. 나쿠님도 더욱 이렇게 풍성해지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군고구마 장수처럼. 화면에 보면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 별명을 한가위라고. 한가위. 한가위. 풍성해지시라고. 정말 풍성하고 군고구마 같은 나쿠니 아닐까 싶고요. 네. 오늘 신천지 주간 뉴스 체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한 교계 뉴스가 사라질 때까지 주간 뉴스 체크가 함께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